선별 문제 리스트를 받으실 수 있는 블로그 링크를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핵심 정리, 오늘은 수학 2입니다. 제가 문제를 고른 기준은 중요한 문제들, 중요하다는 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뭐 나오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배울 게 있는 문제들 내지는 실수하기 좋은 문제들을 챙길 것이 있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모았고요. 그거랑 별개로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좋겠는 것, 좀 어렵거나 새롭거나 독특한 것들은 여기 스스로 풀어볼 문제로 모았습니다. 챙길 것이 있다는 거는 뭐 실수하기 좋은 포인트가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라 내지는 교과서에 공식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출을 풀다 보면은 자주 쓰이는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게 잘 녹아있다, 이런 문제들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해보겠습니다. 음의 무한대를 루트 안에 넣을 때 조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극한값을 구하실 때 분자 분모에다가 유리화 하듯이 곱해주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 빼기 x를 분모에 곱하고 분자에도 곱하시면 x제곱 더하기 3x에서 x제곱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될 거고, 여기서 위아래를 x로 이제 나눠주시겠죠. 그러면 x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 요 루트 안에 나누실 때 제곱으로 나눈다 라는 거를 유의해서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제 틀리는 거죠. 왜 틀리냐면 음수로 루트를 나눌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앞에 마이너스를 써주셔야 되겠죠.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리미트하고 x가 음의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한 방법은 마이너스 x를 t로 이제 치환을 하시면 t가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평소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x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t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t제곱 빼기 3t 플러스 t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t로 위아래를 나눠주시면은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간단해서 세 번째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연속이 되도록 하라고 했으면 이제 분모가 0이 안 되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다항식, 특히 다항식이 그런데 최고 차항 계수가 이렇게 문자가 나오면 항상 그게 0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항식의 최고 차항 계수가 만약에 문자다, 그럼 a가 0일 때, a가 아닐 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항식이 아니더라도 뭔가 개수들이 문자면 항상 0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2차항, 1차항이 똑같이 a인데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으면 이제 a가 0일 때는 이게 그럼 1차식이냐라고 하면 이때도 이제 b가 0일 때, b가 아닐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차수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내용 해볼게요. 극한 계산 방법인데 조금 독특한 게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빼기 k를 여기 대입한다고 하면요. 어디 쓰지? 자, 여기 써볼게요. x 빼기 k를 대입하시면 자, 이렇게 될 거고, k 더하기 2를 대입하면 2 빼면서 그냥 k가 남겠죠. 자, 그래서 이거의 극한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절대값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부호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푸셔도 되는데 해설지 풀이를 한번 제가 제 풀이랑 별개로 확인해 봤는데 이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절대값을 없애주는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제곱을 하면은 절대값 없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랑 얘를 둘 다 제곱해주는 방법은 바로 합차를 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분자 분모에다가 이제 이거를 곱하는 거죠. 여기까지 똑같이 쓰고 플러스 절대값 k로 곱해서 써주면은 이제 이 위에는 뭐가 되냐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을 쓰시면 될 텐데 얘는 이제 합차잖아요. 그럼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한 번 더 해주면 x 빼기 2가 될 거고요. 앞에서 뒤에 거를 빼주면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해서 이제 x가 2로 갈 때를 대입하셔서 푸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극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 한 개 챙기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방법을 몰라도 그냥 절대값은 부호가 중요하지 이렇게 접근하셔도 푸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풀었는데 결국 절대값은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 k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k가 있는데
얘를 조금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써볼게요. x가 2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x 빼기 2를 그냥 같이 붙여서 쓰고 빼기 k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절대값 k 나누기 x 마이너스 2. 그러면 자, k랑 마이너스 k를 이렇게 동그라미 쳤는데 이제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 어차피 x가 2로 가면 이 파란색은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빨강색이 지금 마이너스 k랑 k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k가 양수일 때를 생각 한번 해보시면 여긴 어차피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k가 이제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2로 가면 어쨌든 파란색은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뒤에 빼기 k가 있죠.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 빼기 k가 0 빼기 k로 가까워지는데 어쨌든 그럼 얘는 부호가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음수인데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은 부호가 바뀌면서 k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k가 아니고 어쨌든 이게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부호가 어떻다? 음수다 라는 거고 그럼 절대값을 나올 때는 이 안에 있는 게 통째로 부호가 다 바뀌어서 k 빼기 x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k 지워주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k가 음수일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k가 음수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k로 나오겠죠. 절대값을 벗길 때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음수면 여기 앞에 동그라미가 양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거기에 x가 2로 가면 파란색은 어차피 0이니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결국 부호가 양수가 되겠죠. 그럼 절대값을 벗길 때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kk 지워주고 x-2분의 x-에서 1 되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풀었고요. 해설지 풀이처럼 이렇게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것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함수를 곱해서 연속이 되는데 만약에 연속 곱하기 연속이면은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불연속이랑 연속인 걸 곱할 때가 지금 한 개 짚어드릴 내용이고 둘 다 불연속일 때는 복잡해서 결국 다 손으로 해보셔야 합니다. 한 개가 연속이고 불연속일 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랑 별개로 그냥 f랑 g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한 개가 fx가 있고요. 얘가 이제 연속인 친구고 함수고 그 다음에 gx는 불연속이에요. x는 a라는 포인트에서 연속 불연속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만 한번 바라본다고 하면 x는 a에서 함수값 이야기가 한 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극한이랑 자극한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두 개를 곱했을 때 연속이 돼야 된다라고 해볼게요. 얘 연속이 되고 싶어. 연속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는 연속이니까 함수값, 우극한, 자극한이 다 같겠죠. 그 값을 p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불연속이면은 함수값, 우극한, 자극한을 qrs라고 했을 때 이게 셋 다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셋 다 같지는 않고 적어도 하나는 qrs 중에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곱하면은 pq, pr, ps가 될 텐데 이게 만약에 연속이 되려면 이 세 개가 모두 같아야겠죠. 근데 P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이렇게 좌우를 이제 날려주면 Q랑 R이 같아지고 R과 S가 같아지고 QRS가 결국 다 같아져서 G도 연속이 돼버려요. 근데 처음에 불연속이었으니까 여기에서 P가 0이어야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이랑 불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될 때 0이어야 되는구나 연속인 애가 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있어서 1이 소수인가? 1이 서로 소인가? 이런 거를 좀 짚고 넘어갑시다. 결론적으로 1은 소수가 안 되고요. 서로소는 맞아요. 서로소는 그 최대 공약수가 1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1은 1이랑 2도 서로소고 1이랑 3도 서로소고 다 서로소가 돼요. 심지어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1과 1은 서로소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짚고 넘어갈 부분은 자, 경계에서 연속성을 한번 따져봅시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중간에서 연속이냐라고 하면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냐 이렇게 따지면 되는데
이렇게 이 구간에서 정의되는 함수 있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A부터 B까지. 그러면 한쪽 끝인 A에서 연속이냐는 따질 때 좌극한이 없으면 어떻게 따져요? 라고 하면은 이게 좀 직관적으로 언제 불연속이 될 것 같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불연속이겠죠. 그러니까 극한이 오른쪽 극한밖에 없는데 걔랑 함수값이 다르면 불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극한 하나랑 함수값만 같은지 따지면 돼요. 그래서 x가 a의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은지 따지면 되고요. 저기 b에서는 극한이 좌극한밖에 없죠. 그래서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은지 따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면은 연속이 되는 거고요.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문제는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 연속이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함수가 만약에 연속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절대값을 한다는 건 x축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 올린다는 건데, 접어 올린다고 해서 이어져 있던 그래프가 끊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도 연속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보시면은 원래는 불연속인 애가 절대값을 씌워서 연속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언제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래프를 접어 올렸는데 끊어져 있던 게 접어 올려서 마침 얘를 접어 올렸더니 이렇게 딱 맞아진다라고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때랑 이때, 그러니까 함수값이랑 극한값 두 개를 이제 비교했을 때 부호만 반대고 절대값이 같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이야기인데요. 미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더라도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가능하지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그래프가 y는 x를 접어 올리면은 절대값 x가 되면서 여기 뾰족해지면서 미분이 가능하지가 않겠죠. 근데 접어 올렸을 때도 미분이 가능할 때는 언제냐? 자, 여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x-2에다가 절대값 a 빼기 x-2 이걸 곱한 거죠. 그러면 얘는 그냥 절대값을 하나로 생각하면 이렇게 2차 함수죠. 2차 함수를 절대값을 씌운 거거든요. 절대값을 씌워도 미분이 가능한 건 언제냐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x축이랑 이런 식으로 만나면 당연히 여기 이제 접어 올려줄 때 얘가 뾰족해지면서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접어 올릴 때 뾰족한 점이 안 생겨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애초에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어야지 접어 올렸을 때 미분계수가 양쪽이 0이 되면서 미분계수,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는 말을 아니다.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튼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렇게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씌웠는데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수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여기를 x는 a라고 했을 때 x는 a 이거를 중근이나 삼중근이나 뭐 등등 이렇게 중근으로 가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얘가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x는 2가 근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중근, 삼중근 최소 이제 중근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도 x는 2가 근이 되게끔 a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좀 더 잘 녹아져 있는 게 밑에 있는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3차 함수인데요. x축이 있으면은 그래프가 만약에 x축이랑 애초에 안 만나면 절대값을 씌워도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겠죠. 근데 3차 함수는 실근이 최소 하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x축을 한번 만날 수밖에 없겠죠. 3차 함수는. 그럴 때 이제 그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중근이나 삼중근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fx 빼기 2x 더하기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몇 차 방정식, 몇 차 함수가 되냐면 3차 함수가 되겠죠. 근데 얘는 그러면 3차니까 근이 동그라미, 세모, 뭐 별 이런 식으로 3개가 나올 텐데 중근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아서 그냥 동그라미 2개라고 했다 칩시다. 그럼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 있을 거고 x 빼기 동그라미의 제곱, 동그라미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a의 제곱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이 옆에 b라고 한 개가 더 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순간 b가 이제 이렇게 b에서 만나는데 중근이 아니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3차 함수는 두 개만 같은 근이면 나머지 한 개는 다른 근이 되면 거기서 어차피 미분이 불가능할 거니까 결국 이 세 개가 다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x 빼기 a의 세제곱, 바로 이렇게 이 가조건을 보고 이렇게 식을 세우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네, 이거는 자주 사용되니까 한 번만 더 강조하자면, 절대값을 씌웠는데 미분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 x축이랑 만나는 지점에서 중근을 갖는다. 뭐 3중근, 4중근일 수도 있고요. 라는 거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중근이랑 관련된 건데, 아까 전에는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에서 중근임을 이제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면, 이제는 수식으로 f알파가 0이면 알파가 근이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f 프라임 알파가 0이면 알파가 fx는 0의 중근이다 라는 거를 다들 아시고 계셔야 되고요. 그게 문제에 어떤 식으로 녹아들 수 있는지, 여기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눈치챌 수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 일단 보시면요. 이 식이랑 이 식이 비슷하게 생겼고 대입된 값만 a랑 a 플러스 2로 다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수 정리를 이용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뭐 hx를 fx 빼기 g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거의 근이 a랑 a 플러스 2가 있네 라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가 더 있겠죠. 3차 함수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a를 대입했을 때, 그리고 a 플러스 2를 대입했을 때 이제 0이 된다는 걸 아니까 여기까지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식도 이제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h 프라임을 구하시면은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고요. 그러면 여기에 a를 대입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HA나 HA 더하기 2가 0이 되는 거는 알 수가 있었는데, 얘랑 얘를 이제 조합을 하시면 HA도 0이고 H'A도 0이니까 A가 중근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HX는 X 빼기 A 했을 때 이게 중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를 대입했을 때도 0이 되니까 이렇게까지 바로 쓰실 수 있어야 하고, 최고차항 계수 3차다,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인 2차다 뺐죠. F에서 G를 뺐으면 얘도 최고차항 계수 1은 못 건드리죠. 2차를 뺄 때. 그러면은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H의 식을 세울 줄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유형을 잘 뭐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때 x에다가 보통 우리가 1이나 0을 많이 대입합니다. 근데 혹시나 별 생각 없이 0이나 1을 대입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숫자를 대입하면 편한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편해지냐면, 결국 이거 세 개가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x 플러스 y랑 x랑 y가 다 같은 값이 나오게끔 xy를 대입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은 그런 xy가 뭐예요? 0을 대입하면 되죠. 더했을 때 그대로라면. 그래서 0을 대입하시면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0. 그래서 이거 세 개가 같아지면 이제 이렇게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걸 이제 대입한다 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문제에서 xy를 더한 게 아니라 곱했어요. 그러면은 뭘 대입하는 게 편하겠어요? 이때는 여기 이제 보시면 x랑 y가 다 같아지는 수를 대입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0을 대입해도 좋은데, 또 하나 이제 대입하면 뭐가 좋냐면, 전부 다 1을 대입하면 1, 1, 1로 갔잖아요. 이걸 대입하시면 f1은 f1 더하기 f1 더하기 뭐 2 이런 식으로 돼서 f1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0이나 1을 대입하면 되긴 하는데 뭐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어떤 숫자를 넣으면 되는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유형 푸는 건 다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텐데 그 y에다가 h 대입해가지고 도함수 정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 다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혹시나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y 자리에 h를 대입하고 그냥 fx만 넘긴 겁니다. 거기서 이제 h를 나눠주고 h를 나누면 얘는 그냥 x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000 대입했을 때 f0이 0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빼기 0 빼기 f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f0은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를 이제 붙여주시면 f'x가 f'0 더하기 h가 0으로 가면 얘는 x제곱, 이런 식으로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변형하는 것을 하실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수능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오면은 일단 이게 함정 카드예요. 그래서 속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fx가 주어졌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f'1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럼 니은 보기 같은 경우는 니은이랑 디귿을 보시면은 물론 우극한 자극한으로 다르긴 한데 한 개는 극한값이 안 존재하고 한 개는 극한값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f'1은 존재하지 않는 걸 알아요. 어떤 실수를 하실 수 있냐면 니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분계수 변형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f1 플러스 2h에서 f1 빼기 h를 뺄 건데 f1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더하기 f1 한 다음에 f1 마이너스 h, 물론 이렇게 변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차만 보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얘를 이제 3h로 나누는 거죠. 원래대로 변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앞에서 뒤에 거 이제 x 값을 빼주면 2h죠. 그럼 밑에 2h 있는 게 좋죠. 그래서 2h로 바꿔주고 대신 원래랑 같아지려면 3분의 1을 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는 이쪽으로 뺄게요. 1에서 1 빼기 h 빼면은 h죠. 그래서 여기 h가 있으면 좋으니까 h라 쓰시고 3분의 1을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h가 0으로 가는 리미트를 이제 취하면 대부분 이제 많이 하는 생각이 이렇게 되겠죠. 얘는 f'1이고 3분의 2배, 얘는 f'1에다가 3분의 1배를 더한다 라고 이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f'1이네. 근데 f'1이 존재 안 해? 그러면 존재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떤 게 오개념이냐면 우리가 리미트 할 때 리미트 AB를 리미트 A 곱하기 리미트 B로 이제 곱하기를 찢어 쓰거나 더하기도 찢어서 쓰잖아요. 그거는 이게 극한값이 이 두 개가 각각 존재할 때만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 극한을 계산하실 때 지금 f'1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각각 계산한 다음에 곱하고 더하고를 찢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직접 계산을 해야 돼요. 이 값이 존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변형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해놓고 결과가 이건데 이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생각이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땐 이렇게 미분계수 변형을 하시면 위험하다, 틀릴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하면은 그냥 미분을 모른다 치고 그냥 극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h가 0으로 가면은 이건 1의 우극한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1 플러스 h를 1 플러스 2h를 여기 대입하시면 1 빼면 2h, 2분의 1 하면 h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해볼게요. 1 빼기 h는 h가 0의 우극한으로 가면 얘는 1 좌극한이겠죠. 그럼 여기 대입하시면 되겠죠. 1 빼기 h를 여기 대입했어요. 1 빼면 마이너스 h죠.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h죠. 그럼 빼기 0이 빼기 h죠. 나누기 3h에다가 리미트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진짜 0이고 얘는 극한으로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3h분의 0이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리미트 0이죠. 그래서 0입니다. 극한값이 0으로 존재해요. 이거를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기본적인 건데 다항함수예요. 그리고 이런 걸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차수를 정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차수를 정할 때 그냥 n차라고 이제 두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f가 이제 만약에 n차예요, n차. 그래서 fx가 뭐 ax n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로 간다 칩시다. 그러면 도함수를 구하면은 n-1차가 될 거고 걔를 제곱하면은 얘가 차수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이 2n 빼기 2차가 되겠죠. 근데 오른쪽도 차수가 같아야겠죠. 자, 근데 얘는 n차인데 3x를 곱하면 n 플러스 1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수가 같은 n을 찾으면 되겠네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요렇게 할 때 n차라고 했는데 x를 곱해서 n 플러스 1차다 라고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여기서 조심할 건 뭐겠어요? 여기가 차수가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수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다. 차수 정할 때 최고차가 다른 쪽에서 나오는지 조심해라 라는 거고요. 이 문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푸시면 돼요. 차수를 먼저 정하는 식으로 푸셔도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독특한 문제, 테크닉이 하나 있는데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빼기 2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가 fx랑 더한 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왜 마이너스 x를 대입했냐면 그럼 얘랑 얘랑 이제 서로 바뀌면서 이 식 두 개를 연립하면 fx를 찾으실 수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네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마이너스 x 대입 이거를 그 기계적으로 외우시지 마시고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왜 좋냐면 여기 있는 fx가 이 fx끼리 똑같고 그리고 이제 f-x랑 f-x가 이제 같으니까 이 동그라미 두 개랑 세모 두 개가 둘둘이 같으니까 이제 연립이 되는 거죠. 뭐 하나라도 다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마이너스 2fx는 3x 더하기 f 뭘로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있었다 쳐보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얘로 바뀌고 얘가 얘로 바뀌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안 풀려요, 얘는. 그러면은 여기 f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시면은 x 마이너스 1인데 더하기 1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처럼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연립하시면은 fx 구하실 수 있겠죠. 네, 이거는 너무 유명한 오개념인데 아직도 혹시 미분 가능해야 극대 극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극대 극소는 그냥 그 주변에서 제일 큰 놈 내지는 그 주변에서 제일 작은 놈이냐라는 의미고요. 제일 크다라고 하는 말도 조금 오개념을 줄 수 있는데 극대는 그 주변에서 작지 않은 녀석 이렇게 표현하면 더 헷갈릴까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일단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일단은 미분이랑 관련이 없다는 거는 절대값 x 이렇게 생겨도 여기가 극소가 맞아요. 그 주변에서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개 더 이제 헷갈릴 수 있다고 한 거는 뭐냐면 만약에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이런 식으로 중간에 상수함수 같은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극소냐라고 하면은 극소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서 얘가 가장 작죠. 다르게 말하면 크지 않죠. 어떤 녀석보다. 네, 그러면 얘도 극소가 맞아요. 상수함수는 모든 곳에서 극대이자 극소를 갖는 겁니다. 교과서에 정의를 한번 봐보세요. 혹시 아니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교과서의 정의가 좀 바뀌었어요. 중간에 한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의 책을 보시면은 얘 무튼 네 이게 극대 극소 둘 다 맞습니다. 상수함수도. 자, 그러면은 자, 미분이랑 관련이 없다는 건 아까 절대값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f'2가 없어요. 미분이 안 되거든요, 2에서. 그래서 f'2 값이 없죠. 그래도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극대 극소를 못 갖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호가 중요하잖아요, f'은. f'은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 좌우에서 바뀌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 왼쪽에서는 감소하고 이 오른쪽에서는 증가해요. 여기가 미분이 가능하든 말든 어쨌든 얘가 이 주변에서 제일 작은 게 맞죠? 그래서 극소가 니은이 이제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문제 풀 때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정적분 이렇게 있을 때 t로 적분하고 x로 미분하면 이게 그냥 fx 된다라는 내용을 많이 쓰는데, 이때는 적분하는 문자가 이제 t면 이 안에 t 관련된 것만 있으면 이렇게 그대로 이제 끄집어내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t로 적분을 하는데 여기 t도 있고 x도 있죠. 그럴 때는 그냥 하면은 안 되고, 얘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쨌든 적분안에 그러면 t 관련된 것만 남게 하시면 돼요. 숫자는 상관없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fx는 하시고 3 플러스 이렇게 해볼까요? 얘를 x 빼기 2랑 t로 해서 전개를 하시면 x 빼기 2 gt 더하기 t gt, 이게 적분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덧셈에 대해서 적분을 찢어서 쓰시고 x 빼기 2는 적분은 t로 하잖아요. 그럼 t로 적분할 때 x 빼기 2는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x 빼기 2 gt dt 그 다음에 더하기 tgt dt,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로 적분할 때는 x 빼기 2를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미분하시면 되겠죠. 3은 날아가고 얘를 미분하면 1, 얘는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걸 미분하면 이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던 거 gx 그대로 나온다 라는 걸 쓰시면 되고, 얘를 미분하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x로 바꿔서 쓰는 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선에서 이제 거리, 속도, 가속도 문제 이런 거 있죠. 위치 변화 이런 거 할 때 항상 보통 문제가 출발점이 원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이런 문제 보면 출발점이 어디지? 무조건 확인하고 시작하시고요. 이 문제들은 사실 출발점을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원점을 지날 때라고 말을 해서 뭔가 원점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힌트를 사실 주고 있는데, 아무 말 없이 힌트 없이 원점이 출발점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일단 그냥 풀어봅시다. 접선의 y절편이라고 했으니까 접선을 한번 써보면 여기서 접선은 당연히 기울기는 f't일 거고 t, ft를 지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y절편을 말했으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y절편 2ft 빼기 t 세제곱인데, 그게 이제 뭐가 될 거냐면 x에 0을 대입하신 거니까 마이너스 t f't 더하기 f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 한번 몰아볼게요. 얘네를 왼쪽으로 넘긴다고 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t f't 더하기 ft가 t 세제곱이다 나올 텐데, 이거를 보시고 뭔가 좀 느낌이 오셔야 돼요.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이걸 보고 아무 생각이 없겠지만 이걸 딱 보고 뭔가를 미분한 모양이다 라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f 앞에다가 1을 곱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얘가 tft를 미분한 게 t세제곱이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런 거를 몇 번 다양한 형태로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문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챙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표현을 일단 좀 챙겨볼게요. 이게 부정적분을 또 적분한 거라서 문자가 좀 헷갈리는데, 이 문제랑 별개로 그냥 라지 F가 스몰 f의 부정적분이라고 했을 때 저는 스몰 f로 일단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 말고 스몰로 이제 했을 때 이 표현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몰 f를 적분한 거 부정적분이 라지 f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냐면 라지 f에다가 m 플러스 h 넣은 거에서 m 넣은 거 뺀 거가 되겠죠. 그걸 h로 나누고 리미트 붙인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뭐가 될 거냐면 미분계수 모양이니까 F'M이 되겠죠. 그거는 스몰 fm이 되겠죠. 결국 이 안에 있는 거를 여기 그대로 쓰는데 m으로 바꿔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한번 익히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라지 f인데 이거 그대로 갖고 와서 이 m을 대입하시면 fm이 fm 플러스 2다 라는 거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점은 이게 주기함수인가 익숙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주기함수가 되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m이든 x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요. 지금은 모든 정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하잖아요. 요것만 보고 주기함수네 라고 하면은 크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이렇게 있을 때 자, 얘를 2차 함수라고 합시다. 절편이 알파 베타일 때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을 교과서에 이게 저희가 배우는 내용이 아니긴 한데 알아두면 좋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닌데 이런 문제는 그냥 적분하시면 되는데 좀 문제가 이걸 모르면 계산을 매번 하면 너무 오래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넓이 공식을 뭐 해보면 6분의 a의 절대값에다가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빼요. 그거의 세제곱이 되는데 이거를 일단 외워두시면 뭐 교과서에 없긴 하지만 저는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의할 점은 계산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이 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2차 함수끼리 이렇게 만난 넓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시면 되거든요. 얘를 f, 얘를 g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f랑 g가 이제 같다고 하겠죠. 그러면은 2x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x 빼기 4가 되나요? 그래서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x 빼기 2 x 더하기 1 됐으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6분의 1에다가 2에서 마이너스 1 빼서 3의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항상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바꿨을 때 방정식의 근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2에서 1로 바뀌었죠. 근데 이거 넓이 공식 쓰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원래 있던 걸로 여기 이제 써주셔야 합니다. 그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표현이 종종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0부터 4까지 한번 그려보면요. 0에서 4까지. 자, 이렇게 3차 함수인데 0에서 x축이랑 만나고 3에서 이제 접하겠죠. 그래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쳐볼게요. 그럼 4에선 지금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 그린 거고요. 이 식을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 x에다가 4를 대입한다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f4는 f0에다가 2를 대입한 거거든요. 그러면 4 대입했을 때 얼마지? 라고 하면 이 점을 보는 거예요. 0일 때 0이죠.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두 칸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5를 대입해 볼까요? 5를 대입하면은 f1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5를 찍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f1을 갖고 와서 위로 두 칸 올려서 찍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여기로 이제 이동하는데 오른쪽으로 4칸, 위로는 2칸 가는 거죠. 얘가 오른쪽으로 4칸, 위로 2칸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냥 얘를 오른쪽으로 2칸, 그리고 위로 오른쪽으로 4칸, 위로 2칸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4칸, 2칸 이렇게 가는 거겠죠. 뭐 물론 이제 문제에서 연속이 되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계속 그려지는 거고요. 이거를 보시고 처음에 있는 거를 그린 다음에 x축 방향으로 4칸, y축 방향으로 2칸 계속 이동시키면 되는 거구나. 이거를 좀 표현에 미리 한번 봐두고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넓이랑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넓이랑 당연히 같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넓이는 이게 4칸, 2칸이니까 넓이가 8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실 저희가 교과서에서 딱 이렇게 배우진 않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파워풀하게 이제 쓸 수 있는 문제거든요. 2차 함수, 2차 방정식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가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세 근의 합은 이라고 했을 때 2차 함수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얘도 이제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a분의 c겠죠. 근데 a분의 c는 근을 다 곱하는 게 아니고 3차니까 두 개씩 곱한 거예요. 두 개씩 곱하고 더한 게 a분의 c. 그 다음에 다 곱하면 마지막으로 남은 게 d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d. 부호는 이렇게 맞불마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고요. 이거를 그래서 어디다 써먹냐라고 하시면 자, 이 문제에서 연속을 통해서 근을 찾는 건 여러분이 한번 그러니까 제가 x 세제곱 빼기 x 제곱이죠 지금. 그거랑 2x 제곱 더하기 k가 여기 a가 근이 된다는 건 연속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내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식이 같기 때문에 얘가 근을 a랑 a 플러스 3을 갖는다는 거는 이제 설명을 깊게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근이 한 개가 뭔가 더 있겠죠. 근데 이거를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얘를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근이 a랑 a 플러스 3이랑 뭔가 한 개가 더 있다는 거죠. 근데 얘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세 근의 합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3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2a 플러스 3이죠. 더하면 그럼 여기는 나머지 한 개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래야지 싹 다 더했을 때 3이 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k를 만약에 문제에서 구해야 된다 하면 이걸 셋 다 곱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데 지금 1차항이 없죠. 1차항은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a 값을 구하면 이제 a를 구할 수 있고 3개를 곱한 걸 이용해서 k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네,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자, 이럴 때는 그냥 0부터 k까지 정적분을 해버리면은 여기 넓이를 s라고 하면 0부터 2까지는 0부터 2까지랑 2부터 k로 나누면 자 이거는 아래쪽 넓이니까 마이너스 s 되고 여기는 s 되니까 더해서 0이 되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이건 간단한 건데 뭐 이 표현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렇게 3개가 돼도 3개가 되면 지금 이게 a 플러스 c가 b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넓이가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빼기 c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3개여도 되고 사실 이것도 이제 쉽게 준 편인데 뭔가 넓이가 같다라고 했을 때 쭉 정적분해서 0이 되는 거를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상황이 어려워져도 만약에 이게 써먹을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간단한 상황인데 이거보다 조금 이제 이게 교육청 기출이었나? 뭐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다리꼴 있고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그때 사다리꼴 넓이하고 여기 정적분 값하고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공통이고 S1, S2, S3라고 했을 때 여기 튀어나온 S2가 S1 더하기 S3랑 이제 같아야겠죠. 그러면은 이 3차 함수에서 이 직선을 뺀 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0이 되겠죠. 얘랑 같은 원리로 이런 거를 이제 보실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골라본 챙길 것이 있는 문제들, 스스로 풀어볼 문제들은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나 구독, 댓글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